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차 한잔하려고 커피집에 왔는데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데인가 봐요. 보니까 이렇게 한국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너무 재밌네. 손님들은 다 미국 사람들인데 자리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여기 보면 얼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국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손님들은 다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리가 없네. 그러면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시켰는데 한국 전통차가 있어서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침 이슬이라는 음료가 있었는데 달달한 그 맛 비슷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고 한국 거 뭐 갖다 놓으면 이제 인기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제가 미국 처음 올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저한테 Are you Chinese? 차이니스인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중국 사람. 이제는 뭐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죠. 자, 모두 건배! 대한민국 만세!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핸드폰 가격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즐겁게 보내려다가 스트레스, 코인 가격이 왜 안 오나, 왜 지금 또 조정이 오나, 왜 빠지나. 코인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잔잔하면서 일단 좀 여유 있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한번 그냥 쓸고 간 그런 느낌.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여러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어떤 반응일까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약간은 또 실망감이 있지 않나 시장에. 어떤 실망감이죠? 왜 실망하고 있을까? 너무 좋은데 지금 사실 행정명령이 있었어요. 행정명령, 좋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트럼프가 직접 사인을 했고 할 만큼 했어요, 트럼프는. 그런데 이 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나. 전략적 준비 자산은 아니고 비축 자산, 또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아니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약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와. 실무팀을 꾸렸는데 암호화폐 실무팀이 꾸려졌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공부 좀 해오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자료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구나. 또 기약 없이 마냥 기다려야 되나? 이런 또 실망감. 그런데 이게 실망해야 될 상황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효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 좀 해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빈틈없이 준비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만 해봐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조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뭐 대충 빨리 하려다가 잘못 실수해서 뭔가 빈틈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국가의 사원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이해해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상징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략적 준비 자산이건 뭐 비축 자산이건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지 이게 완전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시아 루미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 준비자산 딱 이걸 발표를 했다면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4년 후에 바이든이 다시 지팡이 짚고 와서 에이고 트럼프가 이런 헛짓을 했네 하고 다 되돌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완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완전한 결정을 내려주면, 법으로 정해주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말처럼 입법을 통해서 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명령은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입법을 통한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명령과 그리고 의회를 통한 입법, 이게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명령을 내렸죠. 실무팀한테 공부 좀 해와. 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면 기약도 없이 마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대략 180일 정도 시간을 잠정적으로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0일이면은 뭐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이면 코인에서는 좀 긴 시간이긴 하죠.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은 갖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충분히 현실적인 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질까? 그 과정에서 보고를 하고 조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내용이 오고 갈 수 있겠죠. 중간중간 중간 보고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고 이런 게 또 언론에 공개된다면 그때 또 반응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코인 가격은 미리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상 발표가 있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진짜가 오고 있다. 지금 당장 오는 건 현실적이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그 충격일 뿐이고, 이제는 체계적인 그런 틀이 짜여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길게 보시고 적정 기대치를 갖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맥시들을 중심으로 리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코인이라고도 하는 리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전략적 준비 자산 이거 발표할 수 있었는데 이 리플 이놈들이 회방 나가지고 이게 안 됐다. 비트코인 끄집어 내리고 리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회방 났다. 로비해서 돈 매겨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만나고 아들 에릭 트럼프 만나서 작업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 나쁜 놈들, 리플, 이 사악한 리플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뭐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거 좀 오버라는 것 같아요. 사실 리플 때문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 이게 안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속상하니까, 안 됐으니까, 될 수 있었는데 꼭 얘네들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결정하려다가 미국 코인들 리플, 레이다, 뭐 헤데라, 해시, 솔라나 이런 애들 붙이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네. 잠깐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 솔루션을 만든 회사죠. 엘살바도르의 인프라를 갖춰준 그 회사 대표 잭 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과한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이 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을 이걸 없애려고 작업을 치고 있다. 리플 이거 막아야 된다. 사기코인이다 이거. 지네들이 발행해서 지네들끼리 혼자 헤쳐먹는 이런 사기업이 발행한
자기들만 먹는 그런 정말 사악한 코인이다 이렇게까지 막 언급을 해가면서 그냥 뭐 싫다가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다 연락해서 정치인들 자기 관할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한테 연락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뭐 의회나 정치적으로도 뭔가 영향력을 좀 끼쳐서 막아야 된다. 리플 끄집어 내려야 된다. 못하게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리트윗해라. 막 이렇게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막 동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맥시들을 중심으로 조금 과한 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리플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웃기고 있네. 비트코인 제끼고 리플만이 살 길이다. 보나마나 트럼프가 비트코인 빼고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리플을 채택한다면 미국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하면 중국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리플을 XRP는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리플사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뭐 대략 한 40 몇 %가 돼요. 44%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리플이 이 비트코인마저 제끼고 최고의 코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비트코인과의 약간의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코인 중에서 커뮤니티가 가장 큰 게 단단한 게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입니다. 리플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하죠.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소송을 비롯해서 비아냥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찬밥 신세 소송 당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동안에 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에휴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고 비웃던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그래서 조금 더 방어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리플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까 아니면 비트코인이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이 대립의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 이 커뮤니티에서는 잘 안 됐잖아요. 안 된 건 아닌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실망감이 생겨요. 이 실망감이 화풀이로 이어지는데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브래디 갈레오스가 트럼프를 자꾸 만났으니까 이놈들이네. 이놈들이 주동이 돼서 이런 짓을 저질렀네. 그리고 그냥 리플한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트라이벌리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트라이브라고 하면 이제 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단합을 해서 상대방 부족, 옆 동네 부족을 공격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편가르기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코인 업계에 특히나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리플이 최고야. 또 에이다 투자자들은 뭐 에이다밖에 없다. 에이다가 결국은 모든 걸 평정할 거다. 뭐 이더리움 우리는 비트코인 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는 그게 좋아요. 응원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또 결집되는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하게 우리만 최고고 쟤네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트럼프 만나서 로비해서 뭐 XRP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작업한 건 욕먹을 일인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CEO가 그럼 뭐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사람 만나서 또 유대관계를 갖고 네트워킹을 하고 또 이왕이면 이 코인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이 코인이 사용돼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뭐 리플이 사기 코인 발행해서 다 지들이 갖고 지네끼리 해먹는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 원래 그런 거잖아요. 리플은 처음부터 그렇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지네끼리 발행해서 해먹네? 이게 아니고 리플이 발행된 게 XRP가 발행된 게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냥 비트코인 카피해서 뭐 숫자 하나 바꿔서 기본 설정값만 바꿔서 한탕 해먹던 시대였는데 리플은 혁신이었어요.
실제로 뭔가를 하려는 금융계에서 은행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이 토크노믹스가 본인들이 토큰을 다 발행해서 자기네들이 다 갖고 이걸 조금씩 시장에 풀면서 본인들의 이 세를 넓혀가는,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면 되죠. 안 사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코인 같으면 채굴을 해서 채굴자들이 그걸 갖고 또 밸리데이터들이 또 이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 리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모델인 겁니다. 처음부터. 리플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 대신 다른 코인 같으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또 채굴자들이라든가 밸리데이터들이 나눠 가는데 리플은 그런 게 없으니까. 수수료가 있긴 있죠. 0.00001 XRP가 수수료를 듭니다. 그런데 그건 100% 소각이 돼요. 그러니까 리플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리플은 그런 모델로 아직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리플이 사기쳤다, 이건 좀 말이 맞지 않고, 그게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사기를 친 건 절대 아니죠. 저도 뭐 그런 모델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원래 그런 거니까. 리플이 처음에 발행된 게 얼마죠? 1000억 개의 코인이 발행됐죠. 그 중에 지금 이제 56% 정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 44%가 남아있으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 리플 내가 사면 리플이 부자 될까봐 그거 싫어서 안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리플이 부자가 되든 말든 이 코인이 올라가면 괜찮지 뭐, 나는 상관없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있는 거고, 리플이 처음부터 그런 모델이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많은 그 리플 투자자들에서 이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리플 가지고 있는 거 좀 소각시키면 어떨까? 리플 보유하고 있는 XRP 소각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각하지 않습니다, 리플은. 왜? 리플은 보유하고 있는 XRP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플이 곧 IPO를 하게 되죠. 나스닥에 상장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일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리플의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작년인가? 작년 초쯤에 나온 걸로는 50억 달러였다가 재작년 말쯤에 다시 가치 평가를 했는데 15억 달러, 10억 달러, 그리고 15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XRP가 올라갔기 때문에. 리플의 가장 큰 가치는 XRP 보유량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은 얼마나 되나?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그때 리플 가격이 60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리플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팔아버린 게 소각을 시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나스닥 상장 못 돼요. 리플 망하는 거예요. 절대 소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가져도 안 되고, 우리가 리플은 원래 그런 모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정 기대치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의 전략적 준비자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미국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담는 게 현실적일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비축금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비축금과 전략적 준비자산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축금은 그냥 좀 사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비축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준비금이라는 건 계속 모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물론 전략적 준비자산에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시아 루미스가 이걸 입법화시켜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를 하고 상원에서 발표도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전략적 준비자산에서 비트코인 같으면 최소 20년 홀딩입니다. 20년 홀딩이에요. 그런데 리플을 20년 홀딩한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말이 안 되죠. 20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물론 리플이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쟁 후발 주자가 나와서 또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위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코인, 솔라나라든가 에이다, 이더리움, 이런 타 코인들을 비트코인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치는 좀 버려야 되고, 만약에 전략적 준비 자산이든 비축금이 된다면 다른 조건이 있겠죠. 비트코인은 20년 홀딩. 하지만 이런 코인들은 이런 조건으로 뭔가를 하게 되겠다. 그럼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의회에서 또 뭔가를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딱 드는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비트코인만 전략적 준비 자산, 나머지들은 빚주금이나 또는 어떤 조건부를 가진 뭐 자산, 준비 자산이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이 보유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가지면 좋고,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 코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자기 자리가 있다. 비트코인 같으면 가치 저장을 해주는, 절대 가치를 지켜주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지켜줄 것 같은, 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이걸 도전을 해서 이걸 비트코인을 쓰러뜨리고 뭐 내가 더 좋은 비트코인이 되겠다, 이건 좀 어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 자, 다른 코인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플의 경쟁사도 또 있고, 또 뭐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 다 서로 경쟁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누가 그 자리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벌써 독보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줬던 이더리움이 지금 존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위치가 좀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5년 후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솔라나가 지금 강세이긴 하지만 또 5년 후,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그런 여러 경우의 수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쳐다봤을 때 지금 약간 시장에는 실망감이 이어지고 있고, 약간 김이 빠진 듯한 긴장감이 좀 이제 빠졌으니까 한번 쉬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4년 전만 해도 지금의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고 실무팀을 꾸려서 코인을 이 미국의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무팀이 꾸려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